네, 동시효과 구간 진입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시장 흐름 참 괜찮게 움직였고 마감가까지 조금 더 올려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코스피 예상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 그대로입니다. 1% 이상의 상승 탄력 가져가게 되면서 2250선 가까이 2247포인트로 현재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승 탄력 올라가면서 오늘은 U자 모양의 차트를 그리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더 좋습니다. 오늘 2% 이상의 오름세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700포인트에 많이 가까워졌는데 696포인트 정도의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좀 변화하고 있는데 오늘의 외국인 수급도 보시면 막판까지 매도폭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래소 쪽에서는 116억 원 정도 현재 매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02억 원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거래소 쪽에서는 조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오늘 전반적으로 기관은 선물까지 일제히 매수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거래소 쪽에서 특징이 있다면 오늘 개인 쪽에서의 매도 탄력이 조금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잡히고 있고요. 네, 종목별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증시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상한가 도달한 종목들도 꽤나 있거든요. 이 거래소 쪽에서는 두 종목입니다. 베트남 개발 1이라는 종목과 더불어서 오늘 인디에프까지 일제히 상한가에 좀 진입을 해 있습니다. 네, 인디에프는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최대 주주인 글로벌 세아그룹이 쌍용건설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상한가 도달하는 모습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도달한 종목들 상당히 많은데 현재는 7개 종목으로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톱텍이라는 종목이 랭크에 오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SK온과 포드의 미국 배터리 합작사죠. 블루오벌 SK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SK온 측의 배터리 조립 공정 중 하나인 데모 장비 검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톱텍의 계열사로 꼽히는 레몬까지도 상한가 도달했다가 현재는 살짝 풀린 상태로 집계가 되고요. 23% 급등세로 현재 장을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종목 비스토스 나타나고요. 오늘 상장한 새내기 종목인데 결국에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SK 제5호 스펙과 함께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에 입성한 종목인데 태아와 산모관리용 의료기기 개발 이런 기업입니다. 네, 오늘 상장한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한 가지 특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상한가 도달한 종목 한 종목 더 보시면 이미지스입니다. 이미지스라는 종목 역시나 자동차용 반도체를 전문으로 양산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해외 반도체 업체와 함께 부품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게 되면서 10시 구간 상한가에 진입하며 유지하는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막판에 또 거래 제한폭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 올라갔다가 현재 26% 정도 오름세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휴마시스거든요. 보시면 경영권 분쟁 기대 심리 때문에 매수세가 모이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랑 소액 주주들이 첨예한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지분 경쟁 이런 심리 때문에 현재 상한가 도달했다가 잠깐 풀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분 관련 종목들을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니 화천기계 이런 종목들은 또 밀리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하한가에 진입한 종목은 현재 구간에서는 없습니다. 일단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그렇지 않은데 코스닥 쪽에서 오늘 신라젠이 4거래일 만에 낙폭이 조금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9% 정도 밀리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외 종목들 가운데서 말씀드린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화천기계 같은 경우 계속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관측되고 있고요. 6%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0월 18일 화요일도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변국 증시부터 하나하나 둘러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로 거래를 마친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아시아 증시들도 모두 그랬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일본 보실게요. 니케이 지수인데요. 1.4%가량 오르게 되면서 상당히 좋은 구간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7,156엔으로 거래 마친 모습이고요. 네, 오늘 장중에 위쪽으로 흔들림은 100포인트 정도 나오지 않았고 아래쪽으로 살짝 좀 밀리는 흐름도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완화되면서 안도 랠리를 펼치기 시작했고요. 일본 증시도 함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국내 시장 흐름이랑 상당히 유사하게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 역시나 U자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장중에는 좀 탄력이 빠른 차례로 낮아졌다가 막판까지 갈수록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관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도 살펴보실게요. 네, 보시면 상하이 종합지수, 심천지수, 그리고 항생지수 세 가지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변동성이 조금 있네요.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심천종합지수는 강보합권입니다. 이렇게 보합권 정도에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 상승 탄력이 높아지다가 탄력에서 조금씩 소외되는 모습, 특히나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 현재 3076포인트 구간이어서 더 그런데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예정이 됐던 3분기 GDP 성장률 주요 경제 지표의 발표가 하루 전에 연기된 바가 있었죠. 오전에 이미 나왔던 뉴스긴 한데 이 중국 정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면임을 결정하는 제20차 이 당대회에서 시작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당대회에서는 보통 시 주석의 업적을 칭송하거나 이런 부분들 또 사면임을 결정지어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 많이 코로나19도 그렇고 애초 예상보다 3분기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연임이 아무래도 이렇게 연기가 결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이런 부분들은 또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중국 당국이 증시 부양에 나섰습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가 별로 흐름이 좋지 않아가지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을 띄우기다라는 분석도 좀 함께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도 함께 좀 살펴드리면 중국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라고 하는데 증감회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죠. 최근에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상장사 임원의 지분 변동 관련 규정을 수정했고 사회 공개 의견을 수렴하는 데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IPO 이후에 12개월이었던 자사주 매입 금지 기간을 6개월까지 단축을 했고요. 자사주 매입의 허용 요건도 기존의 20거래일간 주가 30% 이상 하락에서 25% 이상 하락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중국 증시도 좀 부진한 흐름이 나오자 증감회 측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요. 고강도 긴축 조치에서도 중국 증시도 많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국내에서 증안펀드를 형성하듯이 증감회도 이런 쪽으로 이렇게 형성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홍콩 넘어가서 항생지수 보시면 1% 정도 오르면서 현재 구간 16,821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환율도 좀 봐드릴게요. 환율 같은 경우에 오늘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 일단은 조금 높은 구간에서 나타나다가 결국에는 큰 폭의 급락으로 다시 한번 마감을 했습니다. 16원 60전 내렸고요. 1422원 70전으로 거래 마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달러 인덱스의 약간의 완화와 더불어서 이렇게 원달러 환율 시장도 약간은 안정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와 함께 원달러 환율 시장 봤고요. 다음으로 국내 시장 마감 상황 어땠는지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후반부 들어서 탄력이 조금 더 좋아졌는데요. 간반 미국 증시가 안정세를 찾으면서 오늘 증시 또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분봉 차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2250포인트까지 뚫으면서 갭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점심 구간까지 조금씩 탄력을 주춤하는 모습도 보이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2220선에서 바닥을 한번 다진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이어졌는데요. 2240선에서 지금까지 견조한 흐름 보이다가 막판에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고요. 현재까지 2249포인트로 강한 상승불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개인 쪽에서 홀로 매도이 연출됐는데요. 개인이 막판까지 2,331억 정도 크게 팔았고요. 외국인이 12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수세로 마감했는데요. 기관 쪽에서 1,592억 정도 가장 크게 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업종이 눈에 띄게 많았는데요. 먼저 비금속 광물 섹터가 막판 들어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포드의 수십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추진 소식 나오면서 상승 우위 보였고요. 비금속 광물 섹터 5.25% 가까이 강한 상승불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건설 섹터가 4.4%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그동안 낙폭이 컸던 건설주들이 오늘 상승세 보이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의료정밀 섹터가 SD 바이오센서가 자회사 상장 호재와 또 2세대 코로나 진단키트 출시 소식에 상승 주도했는데요. 의료정밀 섹터가 3.88% 가까이 상승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화학 섹터가 오늘 LG화학이 큰 폭으로 오름세로 마감하면서 3%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이어서 서비스 섹터도 3% 가까이 오름세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락업종 보겠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섹터만 소폭으로 하락세도 보이기도 했는데요. 막판 들어서 수급이 조금은 나아지면서 그래도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전기전자 섹터 0.02% 가까이 소폭 오름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만이 하락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그동안에 외국인들 쪽에서 순매도세가 유입됐던 삼성전자가 순매도 포지션으로 전환되면서 0.18% 가까이 약보합으로 거래에 마쳤습니다. 오늘 주가 56,500원의 종가 형성해졌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 순매수세 0.63% 올렸습니다. 강보합권인 95,800원으로 종가 형성해줬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1.8% 가까이 상승한 84만 5천 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주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다소 부진한 흐름 이어갔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외국인과 기관 쪽 매도 물량 나오면서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0.5% 가까이 하락한 48만 9천 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삼성 SDI는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60만 5천 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또 LG화학은 의약품 부분에 호재가 있었습니다. 오늘 통풍치료제 임상 3상 신청 소식 나오면서 오늘 유일하게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LG화학이 6.3% 가까이 오른 61만 1,00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보겠습니다. 오늘 강보합으로 두 종목 모두 마감했는데요. 현대차가 0.6% 상승한 16만 8,000원이었고요. 또 기아가 0.6% 가까이 상승한 6만 9,10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쪽에서 매도 물량 많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이버가 3.3% 가까이 오른 17만 2,500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카카오와 개인들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2.1% 가까이 상승한 4만 9,40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승 탄력 좋았는데요. 먼저 현대모비스가 독일 전기차 벤츠에 샤시 모듈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크라이슬러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해외 수주 소식에 추가적인 글로벌 수주 기회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현대모비스 외에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포착됐습니다. 먼저 현대모비스가 4.6% 가까이 상승한 20만 4천 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또 현대위아가 5.8% 가까이 상승한 6만 30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HL만도가 3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과 더불어서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5.2% 가까이 상승한 4만 4,50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의 부품을 납품한 회사들까지도 수급이 좋았는데요. 오늘 SL이 8.3% 가까이 올렸고요. 또 화신 역시 7.3% 가까이 상승한 8,05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세아가 쌍용건설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수혜받은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세아그룹이 쌍용건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인수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글로벌 세아그룹의 계열사들이 동반해서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인수로 쌍용건설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사업을 더욱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글로벌 세아는 현재까지 10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장한 인디에프와 테린 포장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인디에프는 2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거래 마치면서 907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이어서 테린 포장도 6.5% 가까이 상승한 2,55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독일 요소수 부족 사태에 오늘 관련주들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요소수 생산도 중단된 결과 공급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요소수가 부족해지면서 암모니아 부산물까지도 부족해졌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비료 관련주인 KG케미칼이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5.1% 상승한 23,7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이어서 탄산암모늄 생산과 판매 승인을 받은 이 카푸 역시 부각되면서 6.6% 가까이 오름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 전거래일 대비 2.21% 상승했고요. 포인트로는 15.09포인트 상승한 697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막판 들어서 조금 더 상승폭이 좋아졌는데요. 먼저 장 초반에 1% 가까이 갭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후 구간 들어가면서 점심 구간에서 잠시 탄력이 주춤한 흐름도 보였는데요. 하지만 상승세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690선 회복하면서 2% 가까이 상승한 697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순매수세가 포착됐는데요. 개인이 303억 정도 샀고요. 기관 쪽에서 329억 정도 조금 더 많이 샀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 나왔고요. 외국인이 762억 정도 홀로 매도 우위 유지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가 많이 보였는데요. 먼저 에코프로비엠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 크게 나오면서 4% 가까이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종가 10만 4,800원에 형성해줬고요. LNF는 막판 들어서 상승세가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2.2% 상승한 20만 8,80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차익 매물 나왔지만 5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거래 마감했는데요. 강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14만 5,30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들을 동반해서 상승 탄력 좋았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2% 가까이 상승한 66,600원에 종가 마감했고요. 이어서 셀트리온제약 역시 3.15% 상승한 65,40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HLB도 상승세 좋았습니다. 5.8% 가까이 상승했고요. 41,200원으로 수급 좋았습니다. 이어서 개임주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개임주들이 가장 탄력이 좋았는데요. 오늘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도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4.81% 상승한 39,200원에 종가 마감했고요. 펄어비스 역시 3.5% 상승한 41,40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리노공업 보겠습니다. 리노공업이 탄력이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13만 9,700원에 종가 마감했고요. 이어서 첨보가 다시 한번 시총 상위 10위권 밖으로 나갔습니다. JYP엔터에 10위권을 내주면서 4.17% 상승한 20만 2,200원에 종가 마감했고요. JYP엔터가 장중에 다시 한번 오르면서 1.05% 하락한 5만 6,80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상승 좋았는데요. 러시아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규모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지난 15일에 우크라이나 의회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했는데요. 방일 기간 동안 전후 재건 지원 방안을 논의할 거란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상승 탄력 좋았습니다. 먼저 데모가 12% 가까이 상승한 1,800원에 종가 마감했고요. 이어서 현대 에버다이와 코드네이트 쪽으로도 5% 가까이 상승폭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서현탄메탈이 2.4% 가까이 상승했고요. 한국종합기술이 코스피 쪽에서 주목받았습니다. 7.5% 상승한 7,02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SK온과 포드의 배터리 합작사 블루오벌 SK 프로젝트 참여 소식에 관련주들 주목받았는데요. 톱텍이 SK온의 탭 웰딩이라는 장비의 검증을 받은 내용이 부각되면서 본격적인 입찰 자격을 갖게 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14조 원 규모로 미국 배터리 공장 투자 규모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또 톱텍의 계열사인 레몬까지도 외국인들 순매수세가 포착되면서 강한 상승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톱텍이 상한가로 거래 마쳤고요. 7,39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레몬도 20% 가까이 급등한 4,435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